일본 패션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일본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국 브랜드들이 많아요. 문제는 제품 품질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통했던 마케팅 공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런칭 전략의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될 거예요. 일본 패션 시장이 얼마나 큰지 먼저 감을 잡아보실게요. 일본 경제산업성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의류 소매 시장은 연간 수조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수준의 선진 패션 소비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부터 40대 여성 소비자층은 패션에 대한 지출 의향이 높고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다. 한류 콘텐츠 확산 이후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과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는 반응이 좋았던 제품인데 일본 팝업이나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더니 조용하기만 했던 경험이요. 왜 우리 브랜드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은 제품 문제인가 싶어서 디자인도 바꿔보고 가격도 낮춰봤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던 분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소비자는 처음 보는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가 나에게 맞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국보다 훨씬 길고 신중해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판매부터 들어가면 조용히 받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소비자는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SNS 리뷰 블로그 후기지인 추천 미디어 노출이 정보를 종합해서 브랜드가 믿을 만한지를 먼저 확인해요. 처음 브랜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실제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국 소비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긴 경향이 있다고 업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브랜드 런칭 초기에 판매 지표보다 신뢰 구축 지표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빠른 매출을 기대하고 광고비를 쏟아붓는 방식은 일본에서 특히 효율이 낮습니다. 대신 콘텐츠 미디어 노출연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로 먼저 포지셔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그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런칭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지 소비자 조사입니다. 한국에서 통한 타깃 고객 페르소나를 그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일본 소비자는 나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현지 소비자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포지셔닝 지도 그리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일본 로컬 브랜드와 이미 진출한 해외 브랜드가 어떤 가격대와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 브랜드가 들어갈 빈자리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의 현지화인데요.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과 일본 소비자 감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감성 세밀한 묘사가 일본 소비자에게 더 잘 전달돼요. 이 세 가지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야 채널 전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중심으로 마케팅하면 대부분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엑스와 LA인이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채널로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패션 분야에서 X는 바이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라인은 기존 고객과의 재구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ZOZOTOWN 같은 일본 현지 패션 플랫폼 입점은 신뢰도를 빠르게 높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공식 브랜드 사이트만 운영하는 것보다 현지 유명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검증된 브랜드 신호를 줍니다. 채널별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단계별 세울 차례예요. 자, 이제 실제로 6개월을 어떻게 쓸지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스텝은 조사와 설계입니다. 소비자, 조사, 포지셔닝, 정리 채널 선정을 1단계에서 모두 완료해야 해요. 여기서 허술하면 이후 모든 단계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스텝은 신뢰 구축 단계예요. 본격적인 판매 전에 일본 패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패션 미디어나 블로그에 브랜드가 소개되도록 PR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를 최소 2부터 3개월 이상 충분히 거쳐야 이후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간다고 업계에서는 봅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 런칭이에요. 한정 수량이나 팝업 형태로 먼저 판매해서 실제 구매 데이터와 고객 반응을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가 네 번째 본 런칭의 광고 전략과 상품 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 패션 시장은 크고 기회가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 덕분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매는 다릅니다. 일본 소비자는 브랜드를 검증하는 데 시간을 쓰고 충분히 신뢰가 쌓인 다음에야 지갑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칭 초기에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냐보다 얼마나 믿음있는 브랜드로 보이느냐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요. 소프트 런칭 인플루언서 협업 현지 미디어 노출이 모든 것이 결국 신뢰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하면 일본 시장에서도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일본 패션 시장에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들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기계 번역된 일본어 카피는 일본 소비자가 바로 알아채고 브랜드 신뢰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네이티브 검수를 거치세요. 두 번째 정책은 일본 현지 경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한국 가격 그대로 엔화로 환산하면 시장 포지셔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세 번째 인플루언서 팔로워 수보다 해당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우리 타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런칭, 초기 대규모 광고 집행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지하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지 고객의 문의와 리뷰에 대한 빠른 고성에 있는 대응은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 평판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6가지만 피해도 절반은 겁니다. 일본 패션 시장 어렵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팔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게 만드세요. 조사 포지션, 구축 소프트, 런칭권 런칭. 이 순서를 지키는 브랜드가 결국 일본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J마켓 나비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